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금메달을 싹쓸이했습니다. 다시 채점해보라는 중국 대표팀의 오만한 발언의 대회장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영재들이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국 MIT 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조나단 브룩스라고 합니다.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수학 영재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주로 중국, 미국, 러시아가 선두권을 다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장하는 가운데 유독 조용한 팀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한국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그냥 참가하는 나라일 뿐이야. 우리의 진짜 라이벌은 미국과 러시아지. 중국 대표팀 주장 리웨이의 말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한국은 2012년, 2017년 단 2번 우승한 경험이 있을 뿐 대체로 강팀 범주에 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개막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팀이 훈련하는 모습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팀은 개인별로 문제를 풀고 있었고 러시아 팀은 난이도 높은 문제에 도전하고 있었죠. 미국 팀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했고요.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성취가 아닌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 수학자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울렸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데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한국 팀의 특이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협력 중심 학습, 창의적 사고 훈련, 그리고 문제를 공격하는 독특한 논리적 접근법. 다른 나라 팀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회 전날 밤 심사위원 회의에서 이 관찰 결과를 공유했어요. 한국 팀이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죠. 일회성 사건일 뿐입니다. 역시 중국이나 미국이 우승하겠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대회 첫날 아침, 긴장감이 감도는 고요함 속에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에서 각 팀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중국 팀의 리웨이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빠르게 문제 풀이에 들어갔고 미국 팀도 비슷했죠. 러시아 팀은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공략하는 전략을 택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문제지를 받고 나서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철저한 개인전이라 서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모든 한국 학생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이했죠. 그들은 그저 문제를 읽고 가끔 깊이 생각하는 듯 눈을 감기도 했어요. 다른 국가 심사위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 학생들 뭐 하는 거지? 문제를 못 풀고 있나? 포기한 건가? 펜조차 들지 않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거든요. 그들은 각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의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려는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표 학생 6명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거의 동시에 펜을 들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와 집중력은 경이로웠죠. 비록 각자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었지만 마치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전략을 따르는 듯 했어요. 대체 뭐지? 저렇게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중국 대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팀의 여학생은 특히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종이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죠. 각 참가자는 엄격히 감독되는 개인전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기에 당연히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답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의 규정상 참가자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풀이를 공유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한국팀의 여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보통 4시간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토록 빨리 해결한 것이었으니까요.
감독관은 그녀의 답안지를 조용히 수거했고 다른 참가자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팀의 리웨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른 한국 대표 선수들도 놀라운 속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시험에 집중했지만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듯 했어요. 마치 같은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들처럼 개별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일관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사장 전체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국팀을 바라보고 있었죠. 대회 역사상 이렇게 빨리 모든 문제를 푼 팀은 없었거든요. 중국의 리웨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 애들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한국팀이 제출한 답안지를 받아든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풀이는 기존의 공식적인 접근법과는 달랐어요. 더 창의적이고 A에서 B로 가는 직선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법이었죠. 교수님, 이 풀이 방식 정말 독특합니다. 동료 심사위원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문제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이죠. 그날 저녁 심사위원 회의에서 한국팀의 성적이 발표되었을 때 모두가 침묵했어요. 그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죠. 한국팀이 올해 우승 후보라는 사실을요. 대회 이튿날은 가장 중요한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성적이 최종 순위를 좌우할 만큼 비중이 컸죠. 아침 일찍부터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밤새 준비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중국팀은 어제의 결과에 자극받았는지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브룩스 교수님, 오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한국팀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제는 특별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역사상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심사위원단과 함께 선정했던 문제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해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대학원생들도 풀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고 저는 한국팀을 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문제지를 받자마자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팀들도 한국의 전략을 눈치챘는지 특히 중국팀이 한국팀과 유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풀기보다 문제를 꼼꼼히 읽고 있었죠.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한국팀은 여전히 펜을 들지 않았어요. 20분, 25분. 시간이 흐르는데도 그들은 그저 문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건가? 아니면 어제의 성공이 우연이었던 걸까?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한국팀은 여전히 펜을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팀의 6학생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펜을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여학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퍼즐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시험 종료 1시간 전 또다시 한국팀이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팀도 곧이어 제출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심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 여학생의 마지막 문제 풀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답안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녀의 풀이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예상했던 표준 해법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놀랍도록 명쾌하고 우아했습니다. 수학자로서 저는 그 풀이 방식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교수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저는 다른 심사위원들을 불렀습니다. 이내 한국 학생의 답안지 주변에는 여러 심사위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경이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러시아 출신의 심사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몇십 년간 이 대회를 심사해왔지만 이런 우아한 해법은 처음 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예술작품이에요. 그날 밤 심사위원 회의실에서는 한국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의문은 없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죠. 내일 시상식이 기대되는군요.
독일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일은 수학 교육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 될 거야. 결과 발표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중국팀 코치인 장 교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자리를 내어드렸고 장 교수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해온 방식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오랫동안 최강자로 군림해왔고 다른 나라의 방식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님의 방식은 확실히 혁신적입니다. 수학을 개인 경쟁이 아닌 협력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독특하죠. 제가 말했어요.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영재를 뽑아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치더군요. 이건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그날 밤 우리의 대화는 길었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저는 미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우리 모두 한국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데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과 발표 시간이 되자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고 각국 대표들의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자 컨벤션홀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위로 대한민국이 호명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 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위는 중국, 1위는 미국이 차지했지만 전 세계 언론의 시선은 단일 학교에서 선발된 한국 대표팀의 놀라운 성과에 쏠렸습니다. 비록 종합순위는 3위였지만 한 학교에서 선발된 팀 전원이 메달을 획득한 것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선수단이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한국 팀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내년에는 우리도 그들의 협력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수학교육법 도입 검토 같은 헤드라인이 곳곳에서 보였죠. 그날 저녁 한국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었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김 교수님,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사실 비결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 우린 그저 수학을 함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대답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세계 언론은 한국팀의 우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수학 강국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다. 한국의 혁신적 수학교육, 세계를 놀라게 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MIT 교수이자 직접 이 과정을 지켜본 심사위원으로서 제 견해가 궁금했던 거죠. 대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한국팀 합숙 훈련장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상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수학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 기자가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팀의 놀라운 성과 비결이 무엇인가요? 김영수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기술이 아닌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교육에 집중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빠르게 문제를 푸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놓고 6가지 다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풀이 자체의 정확성보다 접근 방식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 사이에 위계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주장도 다른 팀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수학 교육은 정답을 찾는 과정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 교수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줬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표팀의 훈련 과정을 더 깊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2번 역할 바꾸기라는 특별한 훈련을 했어요. 한 학생이 문제를 내면 다른 학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학생은 그 해결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다양한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 푸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결국 다양한 관점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니까요. 한국 팀은 단순히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학적 사고의 본질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 교수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혁신이 단순히 국제대회 우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 해결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계산 능력보다 협력적 사고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 접근이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처럼 실제로 실행에 옮겨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대회 결과가 아닌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이 주는 시사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MIT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미국 수학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죠. MIT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팀의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공식 요청이 왔고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제 연구실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중국 대표팀의 코치였던 장 교수였어요. 그는 6개월간의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믿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수학 대회를 위한 훈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장 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회 이후 중국 교육부는 수학교육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협력적 문제 해결 모델을 중국의 교육 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50년간 개인의 천재성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단 지성의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저 역시 그에게 미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MIT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에서 협력적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접근법을 도입하는 시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건 이 방식이 수학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수학을 두려운 과목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교육 방법론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발전하는 시대에 단순 계산이나 암기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만 창의적 사고와 협력적 문제 해결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남을 테니까요. 몇 주 뒤 서울에서 미래 수학교육 국제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의 초청으로 저도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세계 30개국의 수학교육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죠. 한국의 교육 혁신이 이제는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대표팀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세계 수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단지 조용히 자신들의 방식을 믿고 실천한 6명의 학생들과 1명의 지도교수가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창의적 수학 교육의 메카,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시내 곳곳에서는 수학 교육 혁신 관련 포스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교육 혁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만난 김 교수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혁신은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과학, 공학, 심지어 인문학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통합적 사고와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교육 분야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 사실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미래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국제대회 우승은 그저 부산물일 뿐이죠. 김 교수의 말에서 저는 깊은 통찰력과 진정한 교육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달이나 영광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어요. 포럼 마지막 날, 김영수 교수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께서 이 혁신적인 접근법을 처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이 서로 도우며 공부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자원이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셨죠. 그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교육 철학이 이제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더불어 사는 지혜가 현대 교육 혁신의 원천이 된 것이죠. MIT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식 수학 교육법을 미국에 적용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개념은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주목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방식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회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조용한 한국팀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세계 교육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제 그들은 교육 혁신의 상징이 되었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우리는 함께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을 배웠고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교실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교육혁명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한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라는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창의적 교육 방식은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반복 학습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의 천재성보다 집단지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 철학은 단순한 대회 우승을 넘어 글로벌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가능성과 세계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룰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